안녕하세요. 크루그먼 국제경제학의 정수만 쏙쏙 뽑아드리는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이 환율 잡으려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통화량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관계의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말 종종 듣죠.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수했다. 근데 말이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지갑 속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재밌는 경제의 작동 원리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푸는 열쇠, 바로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회계장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 나라의 통화 공급을 조절하는 거대한 컨트롤 패널 같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패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왼쪽은 중앙은행이 가진 자산이고요. 오른쪽은 중앙은행이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이 양쪽이 항상 똑같은 무게를 유지하는 그런 완벽한 균형의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산 쪽에는 달러나 금 같은 외국 자산도 있고 정부 채권 같은 국내 자산도 있네요. 자, 그리고 부채 쪽을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즉 유통현금이 부채로 잡혀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게 통화 공급량이라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중앙은행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곧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이 재무상태표라는 저울은요, 무조건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자산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부채도 정확히 똑같은 크기만큼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방금 통화량이 부채 항목에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변하면 정확히 그만큼 통화량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요. 이 컨트롤 패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환율이 너무 올라서 좀 안정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국 자산, 예를 들어 100달러어치를 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돈, 원화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죠. 자, 이 행동이 재무상태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게 바로 100달러를 팔고 난 후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와, 복잡해 보이지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왼쪽 자산 항목에서 외국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오른쪽 부채 항목에서 통화량을 나타내는 유통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정답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매각 전에는 외국 자산이 1000달러, 통화 공급량이 2000달러였죠. 그런데 100달러를 팔고 나니까 외국 자산은 900달러로 딱 100달러가 줄었고, 동시에 통화 공급량도 1900달러로 정확히 100달러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그만큼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죠.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중앙은행이 외국 자산을 팔면 국내 통화 공급은 줄어든다. 반대로 외국 자산을 사면 늘어나겠죠. 이처럼 외환 시장 개입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 이걸 경제학 용어로 불태화 개입, unsterilized interven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중앙은행의 원래 목표는 환율 안정이었는데 엉뚱하게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중앙은행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아주 세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화 개입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중앙은행이 환율에는 영향을 주고 싶은데 국내 통화량은 지금 이대로 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화 외환 시장 개입, Steriliz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외환시장 개입 때문에 통화량이 변하는 효과를 다른 정책으로 동시에 상쇄시켜서 아예 무력화 또는 소독, 스테릴라이즈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절묘한 2단계 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아까처럼 100달러의 외국 자산을 팔아서 시중 통화량을 100만큼 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단계, 거의 동시에 국내 자산인 국채를 100만큼 사들여서 시중에 다시 100만큼의 통화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태화 개입 후의 최종 재무 상태표입니다.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을 보시면 외국 자산은 줄었지만 그만큼 국내 자산이 늘었죠. 그래서 자산의 총량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른쪽을 보세요. 부채 쪽의 통화 공급량이 마법처럼 원래 수준인 2,000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치가 서로의 효과를 완벽하게 상쇄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는 통화량을 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통화량을 늘리니까 결국 전체 통화량은 전혀 변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태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도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크루그먼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완벽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불태화 개입은 통화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태화 개입은 자산 구성만 바꿀 뿐 통화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불태화 개입은 중앙은행의 자산을 바꾸면서 국내 통화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통화 정책 수단이에요. 반면에 태화 개입은 외국 자산과 국내 자산을 그냥 맞바꾸는 것과 같아서 통화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환율만을 목표로 하는 정교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직 그 개입이 태화되지 않았을 때뿐이라는 사실. 이제 뉴스에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기사를 보시면 이게 태화 개입일까? 불태화 개입일까? 하고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바꾸지 않고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힘의 진정한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태화 개입이 정말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